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정리를 합니다. 생각나시죠? C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벡터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행과 열의 형태인 행열, 즉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리스트도 있고, 카테고리 표현을 잘하는 범주형 데이터 패터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된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 타이디 데이터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이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까지 언급했던 데이터 형태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직관적이고 빠르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대별로 데이터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구간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지, 뭐 이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빠르게 인지하기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래프화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게 되고, 인지하기 못했던 것도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이 바로 데이터 시각화이고요. 아래서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gplot2 패키지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전주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R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빅데이터 전주기 과정이고요. 빅데이터 전주기 과정이 뭐라고 했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을 다른 말로 시각화라고 했죠. 이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을 빅데이터 전체 주기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아래서 제공되는 각 단계에서의 핵심 패키지들이죠. 데이터 수집에서 사용되는 rvest, readr, 그죠? 데이터 저장에서 사용되는 readr, monolite. 여기서 monolite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몽고DB라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몽고DB에 저장할 적에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가 몽골라이트 패키지입니다. 데이터 처리에서 사용되는 dplyr, tidyr, stringr, lovelyDate 뭐 이런 패키지들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tidytext, wider, tm, coNLP 뭐 이런 패키지도 있습니다. 데이터 표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여기 ggplot2, ggmap, igraph, ggraph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데이터 표현에 대한 부분이고요. 데이터 표현, 즉 시각화 기법에서는 크게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그리고 공간 시각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R에서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ggplot2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의 특성을 그래프의 특성인 축, 색, 선, 막대 등에 대응시킨다.
여기서 데이터의 특성이 뭘까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해 봅시다.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데이터명, 다시 말하면 데이터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컬럼들이 있지요. 다른 말로 데이터 속성, 또 다른 말로 데이터 변수, 뭐 데이터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베리어블, 컬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죠. 자, 그리고 행으로 봤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 값들이 채워지죠. 이것을 데이터 오브젝트 혹은 데이터 레코드, 뭐 데이터 옵저베이션 뭐 이런 등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특성은 뭔가요?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X축, Y축 이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컬러, 그 다음에 선, 라인, 막대, 바, 점, 포인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축에 보면은 왜 1, 2, 3, 4 이렇게 해서 작은 선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프의 특성 혹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ggplot2 패키지는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래프의 특성에 그대로 대응시킨 것, 그대로 매핑시켜서 시각화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도에 윌킨슨이라는 분이 The Grammar of Graphics, 그래픽의 문법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에는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나요? 자, 먼저 X축과 Y축을 화살표로 이렇게 쭉 그리죠. 그리고 X축에 들어갈 이름, 그 다음에 Y축에 들어갈 이름을 넣죠. 그 다음에 X, Y에 해당하는 점을 찍지요. 점을 찍을 때 점의 크기, 모양, 색상 이런 것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끝으로 축과 좌표 평면을 더 꾸미거나 스케일 조정을 더 하거나 범례 등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하들리 위켐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러한 그래픽의 문법, 그래픽을 그리는 단계적인 절차 등을 고려해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 ggplot2라는 시각화 패키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그래프를 작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플러스라는 기호로 연결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래프를 X축, Y축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서 그래프의 요소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로 그 과정을 연결하면서 그래프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ggplot이라는 그래프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명기하고요. 에스테틱, 즉 친미적인, 다시 말하면 미적인 요소도 명시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geoms라고 해서 geometrics의 준말이죠.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점, 선, 막대, 경로 이런 것들을 추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그래프 객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객체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고 그래프 에스테틱 요소를 추가해라. 그래프 에스테틱 요소가 뭔지는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기하학적인 요소인 지오메트릭을 추가해라. 첫 번째 단계에서 명시한 데이터를 점, 혹은 선, 혹은 막대, 혹은 경로 등등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로 표출시킬 것인지를 명시하라.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만 하면은 끝이에요. 쉽죠? ggplot 객체를 생성하라. 두 번째, geometric 요소를 추가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부터가 기타 등등 다른 요소들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다른 요소들을 더 추가하면서 어때요? 그래프가 더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계속 플러스 기호로 붙여나가면서 그래프를, 차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R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ggplot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든다.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와 에스테틱을 함께 명시한다. ggplot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 객체를 만들고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할당한 거죠. 즉,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ggplot 그래프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ggplot 함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네요. 함수 안에 콤마를 중심으로 왼쪽에 데이터 프레임, 또 하나는 AES 함수네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를 명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AES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 에스테틱을 명시한 겁니다. AES 함수를 보니까 아규먼트가 두 개죠. X와 Y. 여기서 X, Y가 그래프 에스테틱들 중에 하나입니다. X는 X축을, Y는 Y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컬럼 1과 컬럼 2는 데이터의 컬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특성 중에 하나인 컬럼 1의 데이터를 X라는 그래프 특성에 대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컬럼 2의 데이터를 Y라는 그래프 특성에 대응한 것입니다. 자, 됐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X축은 그 데이터에 컬럼 1이 들어가고 Y축에는 그 데이터에 컬럼 2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ggplot 그래프 객체의 이름을 오브젝트라고 명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됐죠?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위의 것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고요. 객체의 이름을 위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명기한 것을 생략했죠. 이처럼 객체의 이름을 위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처럼 혹은 아래처럼 사용해서 첫 번째 단계인 ggplot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에스테틱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플롯 에스테틱 혹은 차트 에스테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래프의 프로퍼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속성, 뭐가 있을까요? 컬러, X 포지션, Y 포지션.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엄청나게 많지요. 자, 여기 차트를 하나 봅시다. X축, Y축이 보이고요. 점들이 보입니다. X축은 height, Y축은 weight. 점들을 보니까 색상이 두 가지네요.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의 에스테틱, 즉 속성 중에서 컬러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젠더, 성별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을 표시한 데이터 컬럼인 젠더가 컬러 속성에 대응된 모습입니다. 자, 또한 X축 데이터에는 height라는 컬럼을 사용한 것이고 Y축 데이터에는 weight라는 컬럼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표를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에스테틱, 그래프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X, Y, shape, color, fill, size, alpha, line type. 이게 에스테틱 이름입니다. X라는 것은 X축상의 포지션, Y라는 것은 Y축상의 포지션, shape이라는 것은 shape, 모양을 의미하고요. color라는 것은 엘리먼트, 보도, 경계의 색상, 즉 경계선을 의미하고 fill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 인사이드, 안쪽의 색상을 의미하네요. 사이즈는 사이즈, 크기를 말하고 알파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도를 말하는 거죠. 1로 가면 불투명하고 0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한, 그 투명도를, 투명한 정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인 타입은 라인의 종류, 즉 솔리드 직선이냐, 대시 점선이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컬러하고 필인데요. 컬러는 색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엘리먼트, 다시 말하면 그래프 구성 요소가 가지는 경계선의 색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필은 그 구성 요소의 내부 색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에스테틱 속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속성의 데이터의 속성들을 대응시켜서 매핑시켜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ggplot2 패키지의 기본적인 설계 사상이지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그래프 객체에 하나 이상의 지옴스, 지오메트릭스를 추가하라. 지오메트릭이 뭐라고 그랬죠? 점, 선, 막대 등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오메트릭스는 GEOM, geom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 형태는 geom 언더바 histogram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이죠. 자, 그리고 플러스 기호.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현한 코드와 두 번째 단계에서 구현한 코드를 명시적으로 합쳤죠. 자, 코드를 눈으로 보고 해석해 봅시다.
ggplot 가로치고 데이터 이퀄 타이타닉.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는 것이고, AES 함수에 x equal fair, 즉 fair라는 데이터 컬럼이 x축 상의 포지션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기호를 쓰고 그 밑에 geom 언더바 히스토그램 함수를 써서 기하학적인 형태는 히스토그램 형태. 그 히스토그램이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석됐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직접 RStudio에서 작성해 봅시다. 먼저 작성된 코드를 먼저 읽어 봅시다. 자, 타이타닉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타이타닉 패키지를 올렸죠. 타이타닉 패키지 안에 타이타닉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서 읽었습니다. 데이터라는 함수가 나왔죠? 자, 보통 확장 패키지 안에 데이터셋도 포함시켜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오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타이타닉 언더바 트레인 데이터셋을 타이타닉 이름으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ggplot2 패키지를 설치했죠? 그 다음 라이브러리 함수로 올렸습니다. ggplot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이퀄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명기했고요. AES 함수를 사용해서 X 속성에는 fair 컬럼을 대응시켰고, 그 다음 기하학적인 형태는 geom 언더바 히스토그램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이 하나씩 잘 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플렉서빌리티, 즉 유연성 있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ggplot 함수 안에 AES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지오메트릭 함수 안으로 이동됐죠. 이거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ggplot 함수 안에 데이터 이퀄 타이타닉, 이 부분도 지오메트릭 함수 안으로 이동됐죠.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에러 안 나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는 퍼센트 꺽쇠 퍼센트, 이게 뭐죠? 파이프 연산자죠. 자,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 부분, 데이터 이퀄 타이타닉이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아예 파이프 연산자 왼쪽에 넣어서 아예 지정해 버렸죠. 자,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타이타닉 데이터가 파이프 연산자를 만나서 ggplot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ggplot 함수는 그래프 객체를 만들고, 플러스 기호를 만나서 지오메트릭 히스토그램 함수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차트를 만드는데 X축은 fair 데이터 컬럼으로 표출해라 라는 것이죠. 자, 어때요? 해석이 됐죠? 자, 아래 문장처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장 해석해 볼까요? 타이타닉 데이터가 파이프 연산자를 만나서 ggplot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ggplot 함수는 X축의 fair 데이터 컬럼으로 그래프 객체를 만들고, 플러스 기호를 만나서
지오메트릭 히스토그램 함수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차트를 표출해 달라라는 것이죠. 자, 위에처럼 하든 아래처럼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R 코드는 코딩을 할 때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오메트릭 함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에서는 geom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는 지오메트릭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지오메트릭 함수마다 반드시 기술해 줘야 되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요구하는 에스테틱, 즉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필수 요구 속성인데, 이런 필수 요구 속성은 반드시 우리가 기술해 줘야 되고 언급해 줘야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geom 언더바 히스토그램 함수에서 x라는 속성은 반드시 기술해 줘야 그래프가 그려진다. geom 언더바 포인트에서는 뭐예요?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는 거니까 x, y가 있어야 돼. 따라서 geom 언더바 포인트라는 지오메트릭 함수에서는 어때요? x와 y라는 에스테틱, 이런 두 개의 속성을 반드시 기술해 줘야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오메트릭 함수가 있고 지오메트릭 함수마다 필수적으로 기술해 줘야 되는 에스테틱 속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성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습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install.packages faraway 해서 faraway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했고요. 이것을 라이브러리 함수로 올렸습니다. 이 함수 안에 월드컵이라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것을 데이터 함수로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ggplot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에 월드컵 데이터셋을 명시했고요. 이때 데이터 이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이퀄 월드컵 이렇게 써도 되고 데이터 이퀄은 생략해서 월드컵만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AES 함수에 x equal time, y equal passes 이거를 각각 대입합니다. 즉 x축에는 time,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고 y축에는 공을 패스한 횟수가 있는 passes 데이터가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geom 언더바 포인트라는 지오메트릭 함수로, 즉 점의 형태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이렇게 표출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장을 하나 더 봅시다. 에스테틱 속성이 더 추가되었죠. color equal position, size equal shot. 컬러와 사이즈 에스테틱이 추가되었습니다. 컬러 에스테틱에 포지션이라는 데이터 컬럼이 대입되었고 사이즈 에스테틱에 샷이라는 데이터 컬럼이 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geom 언더바 포인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속성들을 갖는, 다시 말하면 x, y, 컬러, 사이즈, 이러한 속성을 갖도록 했고요. 다시 말하면 포인트 엘리먼트의 색상은 포지션별로, 즉 포지션이 뭐가 있냐? 포지션이 디펜더, 포워드, 골키퍼, 미드필드, 요 4개의 포지션별로 다른 색상으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포인트 엘리먼트의 사이즈, 크기는 샷별로 골을 찬 거죠. 0, 5, 10, 15, 20, 25로 다른 크기로 표출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컬러와 사이즈 에스테틱이 더 추가되면서 앞에서 봤던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포인트의 속성을 어때요? 좀 더 다채롭고 풍성하고 명확하고 더 효과적인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타이타닉에 관련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이타닉을 탔는데 이제 승객들이 페이한 그 요금 있죠? 요금에 대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타닉이라는 패키지를 인스톨 패키지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를 했으면 라이브러리 함수로 메모리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타닉 안에 있는 타이타닉 언더바 트레인이죠. 요 데이터를 데이터 함수로 끄집어 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보니까 타이타닉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셋이 보이잖아요. 자, 그거를 실행시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표 형태로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러 개의 데이터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패신저 아이디도 있고요, 네임도 있고요, 그죠? 네, 다음 섹스, 에이지, 그 다음에 시블링, 이거 시블링 자식이죠. 네, 몇 명, 부양가족이 몇 명 있냐, 같이 탔냐, 이런 것도 통계를 냈고요. 그 다음에 티켓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 해가지고 요금이죠. 요금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263불을 냈네요. 많이 냈어요. 부양가족이 시블링이 많네요. 3명이네요. 자, 이런 형태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보고요. 타이타닉 언더바 트레인이라는 그 데이터셋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짧게 타이타닉으로 하겠습니다. 어사인먼트 줬고요. 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나 뭐 타이타닉 언더바 트레인이나 같은 데이터셋이고요. ggplot2라는 확장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함수로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ggplot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 타이타닉을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틱 x equal fair,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요소를 주고 지엄 언더바 쭈루룩 펼쳐지는데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우리는 h 히스토그램, 네, 요거 했고요.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오른쪽 하단에 플롯 탭에 차트가 나오죠. 플롯 탭의 차트를 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네, 히스토그램이 나왔고요. 지금 네,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빈스 이퀄 30 이렇게 돼 있고 적절한 값을 빈 위드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써서 빈 위드스, 그러니까 빈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적절한 값수를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디폴트는 빈스 이퀄 30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보면 그 막대 그래프 있을 때 히스토그램의 그 폭 있죠.
저 폭을 빈이라고 하거든요. 빈스. 이게 30 정도 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를 그려봅시다. 타임과 패스의 관계를 그려보죠. 월드컵 2010 데이터셋이죠. 네, install.packages 해가지고 월드컵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faraway라는 데이터셋입니다. faraway라는 패키지죠.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로 올려요. 자, 올렸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함수를 줘서 faraway 패키지 안에 있는 월드컵, 네, 월드컵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보이죠? 월드컵. 열어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대문자 VIEW 이 함수를 쓰면 이렇게 표 형태로 보이죠. 자, 쭉 보이네요. 팀도 있고요. 타임, 샷, 패스, 태클, 세이브. 그래서 각 선수, 그 다음에 그 선수가 어떤 팀에 속하고 얼마나 뛰었고, 타임, 그 다음에 포지션이 뭐고, 샷을 몇 번이나 했고, 패스를 몇 번이나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를 낸 거예요. 어떤 선수는 굉장히 짧게 뛰었고 16분 정도 뛰었고, 어떤 선수는 되게 많이 뛰었네요. 390분까지 뛴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분, 180분, 270분, 왜냐면 중간에 뭐 퇴장을 받거나 이렇게 교체가 돼가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짧게 뛴 선수도 있고, 길게, 롱런해서 뛴 선수도 있어요. 저기 우리 대한민국도 있네요. 차두리 선수죠. 네. 270분 뛰었고, 샷을 2번 했고, 패스는 105번 정도 했네요. 태클 3번. 네, 2010년 월드컵 데이터셋. 쭉 됐죠? 자, 이런 월드컵 데이터셋을 그림을 그려봅시다. GG 플롯 가로치고 월드컵 콤마 AES 가로치고 X에는 타임, Y에는 패스스. 그래서 타임과 패스의 관계성을 따져보자.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로 연결시키고요. 지점 언더바 포인트로 점을 찍었죠. 이렇게 포인트로 찍으면 산점도가 나오죠. 스캐터 플롯. 그래서 0분부터 쭉 600분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고요. X축에는 타임, Y축에는 패스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뛴 선수, 그 다음에 패스를 많이 한 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면 뛸수록 패스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 에스테틱의 XY 뿐만 아니라 더 추가를 한 거죠. 컬러 이퀄 포지션,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이퀄 샷, 예, 이런 식으로 더 추가했습니다. 자, 에스테틱을 더 추가를 하고 줌으로 보니까 어때요? 아까 거보다 단 컬러와 사이즈만 더 추가를 했는데 상당히 멋지죠? 괜찮죠? 예. 그래서 포지션별로 색상이 나오고 얼마나 샷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X축이 증가하면서 Y축이 증가하니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타임하고 패스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선수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당연히 패스를 한 그런 숫자도 당연히 많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gplot2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사상과 그 다음에 어떻게 플롯을 그리느냐, 그래프를 그리느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ggplot 객체를 만들고 두 번째 단계 기하학적인 요소를 추가하라. 이런 두 가지 단계만 사용하면 차트가 그려지고요. 심미적인 에스테틱 요소들을 명시하면 더 풍성한, 더 멋진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